안녕하세요. 오늘은 284강 일주론 공부하는 날이죠. 신축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사주나 이름 감정을 한번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은 자 010-5833-8867 자, 이 전화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네이버나 다음에 기막힌 장명 검색창에서 치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적어 보내시면은 자, 여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사주나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구독은 공짜고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신축일주요. 신축일주인데 기본적으로 매번 이제 하는 거지만 이제 12운성을 공부를 하고 12신살, 그 다음에 나머지 신살, 공망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신금이 축을 만나면 신금이 자에서 출발하거든요. 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축이 바로 자 앞에 오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양이라고 그래. 양. 생역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 양.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기 전 단계,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거의 이렇게 19개월 정도? 바로 이렇게 출산하기 바로 전 단계. 그게 양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거는 사유, 축, 이렇게 걸리는 거죠. 삼합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계라고 그래요. 화계. 12신살로. 그 다음에 인목하고 오화하고 요 축토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도 뭐 작용은 하는데 두 개 이상 되면 강하겠죠? 요때는 그 탕화살이라고 하는데 이 탕화살은 일반적으로 약간 비관주의 그 다음에 염세성을 좀 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명랑하게 생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울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 탕화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효신이라는 거는 지지에 편인을 깔고 있는 거예요. 편인. 이 편인을 깔고 있는 거는 그 예감력, 그 다음에 눈치, 어떤 그런 거는 좀 발달되어 있는데, 이 어떤 경우냐면, 효신살이 있으면 그 올빼미 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올빼미는, 새끼 올빼미는 엄마 눈을 파먹는다고 그래요. 무섭죠. 근데 사람도 요렇게 여자인 경우는 요 일지에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 인성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자식이 어머니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뼈 빠지게 부모님이 일한다고. 그게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어찌 보면 부모를 늙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이 신축이 38번입니다. 그러니까 41번, 2번이니까 갑진, 을사니까 진사가 공망이에요. 진사 이렇게. 그 다음에 지장간이 추구하는 마음은 식신과 비경과 편인이 다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신축에서는. 그 다음에 세운의 변화를 보면 이제 사유축, 여기 삼합이죠? 사유축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변동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 이동, 변동수. 이 변동수란 개념은 역마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충 같은 경우도 이동수가 생긴다고 그래요. 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미토나 술토가 왔을 때는 축, 술, 미에서 이렇게 삼형살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국에 축이 있고 술 같은 경우에 대운에 있고 세운에서 미가 걸렸을 때는 사명살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되면은 이 축술미 사명살은 우리가 모운지형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배반하는 살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관제구설, 사고, 그 다음에 수술수. 수술수는 여기 칼이 있죠. 이렇게 형태에 보면 칼도자. 수술수, 부부풍파. 이 옆에 술이나 이렇게 미가 있을 때는 충두되지만 형살을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누구한테인가 열심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쪽에서는 뭘로 다가온다고? 배신으로 다가오는 거야. 배반. 배신살. 그 다음에 5년이 왔을 땐 축오, 원진이자 귀문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진하고 귀문 작용이 동시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원진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질환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주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는 촉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꿈자리라든가 특히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감으로 촉감적인 걸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신 내린다고 그러죠? 요즘 어젠가 보니까 그 원전 아시죠? 월성 1호기 원전 그 산업부 직원이 그때 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그 어떤 자료를 444개 그걸 삭제시켰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했냐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 신을 받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신이 내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신이 내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어떤 그런 촉이 발달돼서 이렇게 뭔가 직감력, 예감력, 예지력을 갖는다는 거는 이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귀문이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정적일 때 정신질환 쪽, 긍정적일 땐 그런 의미도 나왔고, 이 원진은 뭐 잘 아시죠? 상당히 예민하고, 원진이 있으면 예민하고요. 여러 가지 나타나긴 한다. 좀 순수한 맛도 있고, 때로는 돌출 행동도 하고, 일반적인 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년이 오면은 자축합, 토가 합이 되죠. 육합이 된다는 건 천간에 합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애정지합, 이성을 만난다는 거야. 자, 이 결혼운인데 보통 합이란 개념은요, 자꾸 생각이 나서 잊질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질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이라는 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렇게 애정지합에서는 상대편하고 헤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합 볼 때 일지끼리 봐서 뭐 이렇게 합이 있으면 뭐 속궁합이다. 연지끼리 대조했을 때 합이 있으면 뭐 겉궁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궁합에서 합이란 개념이 옛날에는 서로를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안정감? 뭐라도 하나 걸려있을 때 좋다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새로운 사위,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거 둘이는 뭐 이렇게 앞으로 사이좋게 이렇게 백년해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합이에요, 합. 합이요. 그 다음에 흉은 천간이 극이나 충을 받고 지지가 이렇게 충을 받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걸 천충지충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가 왔을 때는 운이 안 좋다는 거야. 정민년, 을민년 같은 경우. 자, 이 물상으로 봐서 이 신축은, 이 축은 이렇게 얼고 맨다는 뜻이 이렇게 얼고 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위에 레미콘 붙는 신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는 이 철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배근이라고 그러는데 철근을 이렇게 딱딱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레미콘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이렇게 딱 굳으면은 그 강도가 높아지죠.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의 특징이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고 정확해요. 이게 현침살이거든요. 철근으로 촘촘히 짜여진 모습으로 신용이 있고 근면하여 어려운 일도 반드시 극복해내는 남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신축에서. 곡각과 현침이 겹쳐 배우자궁에 근심이 서리고 여성은 몇 차례의 낙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는 건 얼음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신금이. 얼음 위에 앉아있으면 제대로 임신이 되겠어요? 임신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애가 클 수가 없겠죠? 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흑백이 분명하고 특유의 아집이 있어서 약간 비관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기질이 바로 이렇게 비관했다는 염세적이고 현실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것이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얘기 안 해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데 부부간에 엄마 아버지 사이에 뭔가 이렇게 항상 불안한 거, 싸우고 잘못하면 또 아버지들이 폭행도 하잖아요. 그런 환경 밑에 자란 애들은 항상 그런 울분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라든가 이 어떤 비관, 염세,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주를 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요. 을, 축년, 기축월, 신축일, 무자시에 태어났는데 이런 경우는 딱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동토 가장 추운 계절이 이 축월인데 축월에 태어났는데 옆에 또 축이 또 일의 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란 보석이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 동파됐다고 보시면 돼. 이게 가장 추울 때죠. 섣달. 이렇게 축이 많다는 거는 여자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임신하기 힘들어요. 얼어 있잖아요, 몸이 다. 네. 불씨라고는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해서 남자가 불이 있는 사주를 만나는 거. 그런 사주가 없다 해도 남자를 만난다는 자체가 어떻게 돼? 불을 만나는 거죠. 왜? 신금 입장에서 남편은 뭐예요? 화잖아요, 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결혼하면은 여자는 잘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런 경우는 반드시 화를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조용신에서 이 축월 있죠.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목화가 용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운에서 목이나 화가 오면은 얼음도 풀리지만 몸도 풀리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결혼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몸이 냉한데 결혼하면은 몸도 조금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히 남자가 나를 이 추운 몸을 녹여주는 그야말로 이 보온이죠, 보온. 예. 그러니까 꼭 이런 경우는 꼭 빨리 결혼을 해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축 자체가 일주인데 이 자체로만 봐도 이 신금 보석이 좀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신금은 이런 환경 말고 병화가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수가 떠 있어요. 임수. 즉 깨끗하고 맑은 강한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태양을 비춰줬을 때 이 보석이 빛이 난다. 네, 그런 조건을 갖추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축 일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12월 1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일주는 임술. 괴강도 되고 이제 백허도 되는 거예요. 임술 일주.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도자루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